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어느 날 아침 출근했더니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짐 싸고 나오면 끝인 거죠. 지난 3월 6일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SK배터리 아메리카 공장 직원 968명이 단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전체 직원 2,566명 중 무려 37%, 3명 중 1명 이상이 그날 짐을 싸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보기엔 이 숫자가 너무 큽니다. 이 사태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중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이 사태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볼게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 그 미국 법인이 바로 SK배터리 아메리카입니다.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이 공장은 202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어 왔죠. 조지아 주정부와 잭슨 카운티가 이 공장 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0억 원입니다. 보조금에 세금 감면에 부지까지 제공했어요. 총 투자 규모는 26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지역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생기고 세수도 늘고 완벽한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동한 지 4년도 안 돼서 직원 3분의 1 이상이 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끊어버린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산다고 해봐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대 1,1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어떡해요? 당연히 사고 싶어지죠.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줬어요.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9월 이 혜택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냥 없앤 게 아니라 연비 기준도 대폭 완화하고 전기차 전환 목표도 사실상 폐기해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망친다는 입장이었고 말 그대로 정책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3분기 세액공제가 없어지기 직전에 막판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1%를 넘었어요. 사람들이 혜택 끊기기 전에 사려고 몰린 거죠. 그런데 그 혜택이 딱 끊기자마자 수요가 급격히 꺼졌습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는 최근 10년 이내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반짝 올랐다가 뚝 떨어진 겁니다. 사실 포드 CEO 짐 팔리는 이미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보조금이 없어지면 전기차 점유율이 5% 수준으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SK배터리 아메리카는 왜 특히 더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여기서 포드 F150 라이트닝 얘기를 빼면 안 됩니다. F150은 미국에서 40년 넘게 가장 많이 팔린 픽업 트럭이에요.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은 한국 시장과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직장인 박 씨가 통근차로 쏘나타를 타는 것처럼 미국 중산층 남성들은 F150을 생활차로 탑니다. 그 F150의 전기차 버전이 라이트닝이었고 SK배터리 아메리카 조지아 공장이 바로 이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포드가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7만 5천 달러짜리 전기 픽업 트럭을 보조금도 없는데 소비자들이 선뜻 사지 않는 거예요. 포드는 결국 라이트닝에서 손을 떼고 하이브리드와 더 저렴한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핵심 고객사가 사라진 거죠. SK배터리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줄었고 주요 고객사인 포드가 생산을 중단했고 남은 고객사인 폭스바겐과 현대차도 전기차 판매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구조조정을 했고 대규모 일시휴직도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본격적인 정리해고로 이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SK온만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이게 K배터리 산업 전체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어디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에요. 이 세 곳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미국 내 생산 배터리에 엄청난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엄청난 기회였던 거예요. SK온만 해도 조지아에만 2개 공장을, 포드와 합작으로 테네시에도 공장을 짓고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합작으로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 GM과 손잡고 공장 건설에 나섰어요. 수십조 원이 미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IRA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그 계산이 완전히 뒤틀렸어요. 공장은 지었는데 수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마치 동네에 대형 치킨집을 열었는데 갑자기 치킨값이 2배로 오르면서 손님이 확 줄어든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미국 세액공제 종료를 직접 꼽았어요. 정책 하나가 기업 실적을 통째로 흔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아니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차가 줄어든 자리를 뭐가 채우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현대차와 기아가 2025년 미국에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그 1등 공신이 뭔지 아세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8%나 급증했어요. 투싼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미국 딜러 매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기차 판매는 16% 이상 줄었는데 하이브리드는 거의 절반이 늘었다는 거, 아이러니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순수 전기차는 아직 충전 인프라가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고 보조금까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니 불안함이 없잖아요. 기름값도 아끼고 충전 걱정도 없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선택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타격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작아요. 쉽게 말해 순수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면 하이브리드 차량 10대 이상에 쓸 수 있을 정도거든요. 전기차가 팔려야 배터리가 많이 팔리는데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이동하면 배터리 수요 자체가 쪼그라드는 구조예요. 그럼 SK온은 이대로 미국 시장에서 물러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2가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해요. 첫째, 조지아 제2공장이에요. 현재 커머스시에 건설 중인 제2공장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합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미국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 공급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현대차도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동시에 밀고 있고 특히 미국 현지 생산 전기차는 관세 부담 없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팔 수 있거든요. 둘째, ESS, 전환이에요. SK온은 조지아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 배터리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력을 저장하는 대형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ESS 시장은 전기차 시장과는 별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배터리 수요가 줄면 에너지 저장 배터리로 피벗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6년 10월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양산할 계획이에요. 물론 이 전환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968명이 일자리를 잃은 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살아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전기차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원래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이 될 만큼 기술이 성숙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그 과정을 억지로 앞당겨 왔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끊으면서 그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수요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 경쟁력 있는 전기차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거니까요.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고 차 가격이 내려가면 보조금 없어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날이 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같은 진통이 불가피한 거고요. 실제로 미국 자동차 시장 분석 기관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향후 10년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순수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이 시장의 주류가 될 거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정 구간이지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투자자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지금 이 국면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기차 전환의 흐름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정책 리스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운 거예요. 한 나라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SK배터리 아메리카 사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68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는 가족이 있고 월세가 있고 다음 달 카드값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태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정책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번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기차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챙겨드릴게요.